박근혜 백시샷 오늘도 박근혜 의사 모시고 지금부터 이제 이슈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토픽 어떤 건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슈는 어떤 걸 좀 가져오셨습니까? 지금 탄소세. 네, 시장에서 이제 뭐 보편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지금 상호관세 뭐 그렇죠. 너무 많이 나와주고 근데 거기서 이제 탄소세까지 이제 트럼프 그 재무장관이 도입을 좀 시사를 좀 했는데요. 이미지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 탄소 배출의 1등이 이제 만약에 100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42가 중국이 배출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인도. 우리나라도 사실 과거에는 뭐 탄소 배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탑 10에 들어서 지금 9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캇 베센트 미국 이제 재무장관이 보편관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탄소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탄소세라는 것은 파리 기후 협약을 기본으로 해서 이게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탈퇴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탈퇴했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바로 탈퇴를 했는데 이 탄소세를 이제 아무래도 타겟팅이 중국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입장으로서는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EU가 본격적으로 탄소세를 도입을 하거든요. 그것도 걱정인데 지금 미국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탄소세로 인해서 어떤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지만 앞으로 이제 2030년에는 이 탄소세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200조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분석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기업들도 어제 다 올랐거든요. 어제 탄소 관련돼서 다음 장면 제가 재밌는 거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1년도에는 환율이 1,08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1,000억이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1,400억이 되겠죠. 그런 거죠. 1억 달러니까. 대회를 열었습니다. 엑스프라이즈라는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정말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뭐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1,000억 원을 주겠다. 실제 1등 상금은 이제 5천만 달러거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4월 23일 날. 4월 23일 과연 이 1,000억 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제 좀 많이 후보자들이 좀 좁혀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일론 머스크가 미래에 가장 성장하고 돈이 되는 사업을 이 탄소 포집으로 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25일 날, 23일 날 과연 누가 이걸 받을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1,000억 원대 상금을 걸고 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관심이 있는 일론 머스크가 관심이 있는 산업들은 사실 다 뜨잖아요. 그렇죠. 우주항공,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로봇, 휴머노이드까지 다 뜨고 있죠. 네, 맞습니다. 탄소 포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끌어 모아서 이제 이 공기 중에 있는 그러니까 이 탄소 자체, 이산화탄소 그 규모 자체를 줄인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무가 1만 그루가 1년에 한 뭐 200~300kg밖에 탄소 포집 못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앞으로 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한번 볼까요? 이제 첫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COF999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코발렌트 오가닉 프레임워크라는 이제 뜻인데 이제 UC 버클리의 이제 야기 박사가 작년 10월달에 발표를 해서 관련주들이 완전 과거의 어떤 그 초전도체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크게 올랐었거든요. 요즘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정도 네, 올랐나 맞습니다. 보군요. 이게 이제 무엇인지 좀 잠깐 설명드리면 이미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C 버클리 야기 박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화학 그 박사들 중에 거의 뭐 원탑 투탑으로 얘기가 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요게 이제 COF999라는 물질입니다. 노란색. 이게 그 CF999라는 물질이구나. 요게 200g이 있으면 거기다가 200g이 있으면은 그 탄소를 한 뭐 20kg 정도 포집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200g이 200kg면은 20kg. 20kg면 그럼 몇 배입니까 이게? 거의 100배 이상, 1000배 가까이 되는 거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필터처럼 우리가 갈지도 않아도 되고 1시간 정도 여기에 공기를 통과시키면 공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80%를 포집을 시킨다라고 그래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80%를 1시간 동안 통과를 시키면
야, 대단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작년에 초급등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 야기 박사가 이걸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도 또 만드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무가 1만 그루가 1년에 200kg 정도밖에 탄소를 포질 못하는데 200g이 그 정도 한다라고 하면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까지 좀 나올 나왔었어요. 법하죠. 그래서 네.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엄청난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야, 두 번째 이제 키워드로 가볼까요? 네. CBAM 오늘은 다 이니셜입니다. 네, 이건 이제 그 기업들은 좀 C밤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C밤. 네. 좀 약간 뉘앙스가 안 좋죠. 그만큼 기업들이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네. 이제 유럽에서 하는 이제 그 탄소 경계 그 세제 제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그 화면을 잠깐 보면서 네, 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국경 제도. 저게 CBAM이라는 네. 거죠. 네. 이제 카본 보더 어드저스트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탄소 국경 제도인데 이게 이제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내는 게 아니라 수입하는 회사가 국가가 돼요. 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상황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1년에 한 7억 톤 정도 탄소를 배출을 하는데 네. 6억 정확히 한 6억 8천만 톤 정도 배출을 하는데 포스코 혼자 7천만 톤을 배출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유럽 입장에서 우리나라 철강을 수입을 하는데 이쪽 A라는 회사는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근데 이 탄소 저감을 많이 한 공법이나 에너지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 어떤 이 탄소세를 별로 안 내는데 포스코는 900원인데 90만 원인데 만약에 이거 세금을 내면 110만 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완전히 떨어지게 밀리는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한 내년서부터 연간 8조 원 정도의 좀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 결과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을 보면은 당연히 좀 뭔가 철강, 뭐. 에너지를 많이 쓰는 네. 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시멘트, 비료, 비료 전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실질적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결코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네. 다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C방과 관련돼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아리100이라고 얘기를 예, 예, 하는 예. 부분들이 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탄소와 관련돼서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다 이 탄소 때문이잖아요. 네. 그거 관련돼서 앞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기술을 발전시키면 정말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한 어떤 그 미래 먹거리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위기 속의 기회 얘기네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토픽도 좀 볼까요? 네. 자, 오늘 토픽은 에코아이. 이도 낯선 기업입니다. 네, 상장한 지 좀 얼마 안 된 기업인데요. 네. 이미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오후권 들어서 관련된 기업들이 다 움직였는데 탄소 저감 기술을 갖고 있고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는 한마디로 산림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도 관련주로 뽑히긴 합니다만은 이 탄소 배출권이 사업의 A서부터 Z까지 100% 탄소 배출권으로 이루어진 기업은 이 에코아이 한 종목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이 종목이 탑픽이라고 꼽긴 했습니다만은 뭐 추천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탄소 배출권과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기업도 있구나. 그렇죠.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거래도 해주고요. 한마디로 이제 탄소 배출권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기업이 중간에 브로커리징을 한다 이 얘기구나. 거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부분을 보면 대부분 좀 아프리카나 저소득층 국가에 좀 몰려 그러게요.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인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다 이렇게 동남아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 네. 이제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냐면 크게 사업이 두 가지인데 쿡스토브랑 이제 메탄가스 메탄가스가 새는 것을 막아주는 누출 방지 사업 두 가지인데 이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는 지금도 밥을 지을 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아궁이 있잖아요. 네, 불 떼서 아궁이, 짓는 거죠. 화덕 그런 식으로 지금 밥을 대부분 짓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이
화로 같은 것을 공급을 해서 거기서 탄소 배출권을 획득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PNG 사업이라고 해서 메탄가스 누출 방지 사업도 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을 얻어서 탄소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들한테 매각을 하는. 근데 뭐 실적은 아직 사실 그렇게 뭐 작년에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뭐 좀 약간 관심권만 두는 흐름. 어떤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차트를 보기 전에 이제 매출군별 제품군별 매출 추이를 잠깐 보면은 이 IKOC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탄소 배출권을 예. 얻은 거고요. 이 KOC는 국내에서 얻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탄소 배출권을 얻는 게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게요. 있다는 예, 부분. 높아지고 그다음에 있네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굳이 이 기업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탄소 배출권 시장 이제 저는 이 전망이라는 것을 사실 그렇게 뭐 신뢰를 하진 않는데 앞으로 이제 각 국가들의 제도들을 봤을 때 탄소 배출권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도 탄소 배출권이. 네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차트를 잠깐만 볼까요? 예. 뭐 상장하고 나서 사실 별다른 흐름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이제 관련 뉴스가 업데이트되면서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좀 약간 실적으로 보여주기 힘든 네. 부분이지만 에코아이가 탄소 배출권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소 배출권 자체가 이제 하나의 거래가 되는 상품이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 시장이 맞습니다. 앞으로 네.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경우에 이 탄소 배출권을 아예 사서 거래도 하고 중간에 브로커리징까지 하는 이런 회사 에코아이라는 회사는 오늘 타표로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